안녕하세요. 청년들의 하우스 MC 우수정입니다. 오늘은 집 대청소를 끝내고 기분 좋게 티 한잔 하는 기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 혼자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청소에 청소하는 것 말고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 청년들의 소리인데요. 대전 청년들의 궁금한 소리를 다 모았습니다. 궁금증을 깨끗이 쓸고 닦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풍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대청소!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솔솔솔솔 쓸고 우리 청년들이 집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싹싹싹싹 닦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로 어떤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하나, 둘, 셋, 짜잔! 청년정책과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담당 주무관님이십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오늘 그만큼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4년 차인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시면 2023년도까지 저렴한 본인 부담 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청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 부담 이자인데요. 1회차의 꿀팁으로 7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살짝 바꿔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총 대출금리 3.8%일 때, 그러니까 자부담 0.9%일 때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본인 부담금이 0.7%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도 지금이라도 0.7% 이자 부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 엄청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 본인 부담 이자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신규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7월 5일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0.7%의 본인 부담 이자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9년도에 네. 이 이자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네. 그대로 0.9%인 그렇죠. 거고 5월 이후에 그리고 7월 5일에 이후로 대출 신청을 받는 분들만 0.7%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신청 후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일단 너무 축하드릴 일이죠. 네. 나이 기준이 초과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선정자가 대출을 진행을 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시거나 이제 지원 연령이 초과가 되시면, 지원 연령이 저희가 만 39세까지죠. 초과가 되시면 이제 그 계약 기간 내에는 대출을 진행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장을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자격 요건을 초과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연장이 불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집에서 거주하는 그 계약 기간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집주인의 대출 동의가 필요할까요? 또 대출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확인을 위해서 뭐 계약이 됐는지 이런 여부 확인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입금되는 방식은 본인 계좌가 아닌 집주인 통장 명의로 이제 입금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은행에서 항상 근데 집주인한테 이제 문의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 전화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전화가 갈 거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90일 대출 가능 기간 내에 집을 못 구해서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청해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엄청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네, 선정이 되시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출이 못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대전시에 연락을 취하셔서 포기서를 제출을 하시면 다음 신청도 가능하시고 재선정도 가능하십니다. 완전 꿀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받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원받는 중인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지원이 끊길까봐 정말 많은 걱정이 됩니다. 대전시 내로의 전입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대전시 외로 전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짜 이후로 지원 정지가 되시고요. 그 날짜 이후로 받으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아니긴 한데 저도 이때 이렇게 이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전혀 막 걱정되는 문제는 없으시니까 꼭 은행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입니다. 곧 대전시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이 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환영합니다. 네, 공고상에도 나와 있듯이 주소지가 대전이셔도 되시고요. 이제 주소지가 대전이 아니시더라도 대전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이제 직장에 재학 중이시거나 재직 중이시거나 재적 중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장을 하실 때는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셔야지 연장이 가능하신 점, 그 점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오늘 꿀팁을 막 다 쓱싹쓱싹 다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융자 금액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신청서 자체에 대출 금액을 쓰는 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 사업은 저희 대전시 그리고 하나은행, 주택금융공사 3개의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는 하나은행의 선정자 명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전시, 그리고 대출 혹은 집을 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청년분들 까먹지 마시고 그럼 한번 하나은행으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융자 금액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사업 조건에 부합 시 시청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대출 관련된 사항은 각 개개인의 신용 상태나 대상 물건지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과 개별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을 받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대전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아 변경은 불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관리비도 나가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은 2년이고 대출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분한테 양도가 가능할지 중간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보증금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다양한 소리를 솔솔솔 쓸고 쓱싹쓱싹 닦아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하우스를 통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대전시청 청년정책과나 대출이 가능한 하나은행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청년이잖아요. 무작정 전화하기보다는 청년들의 하우스 1편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3편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막처럼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또 전화하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청년정책과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한 청년들의 소리를 싹 해결해 줬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거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차은혜 중개사님입니다. 우리 1편, 2편 때도 고정 출연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모셔봤는데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기분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청년들의 소리를 아주 명쾌하고 편안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집 구하는 관련된 질문을 아주 빨리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면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바뀐 시점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 기간 중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데요. 그 임대인은 그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와, 월세 엄청 많이 올려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네네. 이제 보장하는 그런 범위들이 있군요. 5%. 네. 주택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는 그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뒷부분에도 질문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빈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뒤늦게 집주인이 집을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계약은 그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계약금이라든지 가계약금, 즉 계약금 명목으로 어떤 금전적인 돈이 들어가면은 계약을 해제하고 함부로 이제 회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생각하고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범위에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임대인은 그 들어온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그 집을 보실 때 꼼꼼하게 하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자가 발견됐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집주인분이 수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특이하게 명시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편 계약의 레시피에서 그래서 꼭 집을 보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우리 중개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사인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고민하고 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방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자는 다른 사람이어도 되나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 혹은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용어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기존 임차인이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자기 방을 이제 사용을 못했을 때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주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 임의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전세나 월세를 내게 되면은 임대인은 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회차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이 점유하게 되면은 기존의 제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는 대항력.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직접 살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생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원룸에 자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연세라고 10개월 개념으로 돈을 보증금과 함께 한 번에 지불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통하기 어려워서 제 자취방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2명이 같이 살게 되면 가격이 다르다고 하셔서 같이 살게 되면 2배로 관리비를 내는 건 저희인데 왜 2명이면 가격이 달라지나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비나 월세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대학가 원룸에는 그 월세의 수도세라든지 아니면 난방비 같은 게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관리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주인분 입장에서는 그게 1인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정액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가 같이 살게 되면은 그 금액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 분은 다시 한번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1인 기준으로 책정이 된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처음 중개인을 통해서 집에서 살다가 중개사무소를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사실 기존 중개사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껴서 지금 입주는 했는데 나갈 때는 다른 중개사무소를 끼고 해도 되나요? 사실적으로 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됐고 입주해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면은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던 중개사무소와의 그 관계는 이제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중도 퇴실을 하시던 아니면은 만기가 돼서 새로운 집을 구하실 때는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컨택해서 일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하긴 뭐 계약서도 다 남아있고 내가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는 다 중개사무소마다 다르니까 친절한 중개사무소 구하시길 꼭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3년째 자취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던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미만인 집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같이 신고하라는데 도대체 뭔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라는 법이 새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6월 1일 이전에 했던 그 계약이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들이 변경돼서 다시 갱신을 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모든 계약이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던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갱신 계약의 경우 요새는 이제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거를 사용해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그 갱신 여부, 사용 여부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용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하네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까먹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집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일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무효이고요. 반대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의 경우는 유효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전세 계약 시 집주인분이 특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빼준다든지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다시 돌려준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월 차임이 밀렸을 때 집주인 임의대로 뭐 짐을 뺀다든지 하는 이런 특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확실히 이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런 법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좀 특이합니다. 좀 특별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질문해 주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너무 많이 연체해서 더 이상 남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자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세가 연체됐을 때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의 짐을 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민사소송법상 그 공시 송달 방법을 이용해서 그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나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지방 법원에 그 명도 소송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도 소송 청구를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은 그 짐을 전문적으로 빼주시는 집행관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짐을 빼고 특별한 장소에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왔을 때는 그 보관한 물품을 다시 돌려주고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해결하려면 그 연락을 해가지고 빼는 방법밖에 없네요. 연락을 해서 빼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진행된다면 거의 행방불명이 된 거죠. 네.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저 드라마에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보증금까지 다 빼먹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실 집을 구하고 살 때에는 서로의 책임에 잘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그만큼 나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궁금증까지 싹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편인 4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청년들이 알면 좋은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은혜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팁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청년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하우스 안녕. 안녕.